자, 2부는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의 친명 개혁 후보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석 후보하고 유길종 후보, 김상진 후보 세 명을 모실 텐데요. 먼저 김상진 후보 자리했습니다. 본인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을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의 경쟁 상대는 누구죠? 고민정 최고위원이죠. 네. 만만치 않을 텐데 이길 자신 있습니까? 아이, 그럼요. 저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예. 세 번째 출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 내에서만. 예. 근데 제대로 싸워보지는 못했잖아요. 고민정 후보하고. 고민정 후보가 지난 4년 전에 전략공천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왔죠. 예. 그래서 저는 가슴 아프지만은 승복을 하고 고민정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하고 고민정 의원의 당선을 도왔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주민들의 반응이 좀 뜨겁습니까?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저를 알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제는 좀 국회의원 한번 할 때가 됐다, 너도. 이런. 피부가 좋아졌는데. 그래요? 여유가 생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네. 문제는 제가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네. 얼굴을 많이 알리는 거. 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하철역에서 인사하고 네.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냥. 아니, 원래 이제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거든요. 지지가 있으면. 네. 그럼 얼굴이 좀 핍니다, 원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졌어. 시민들 많이 만날 때마다 제가 힘을 얻습니다. 예, 네. 원래 대중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 네. 자, 서한석 후보 자리했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상노을에서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서한석입니다. 이렇게 네. 박시영 TV를 통해서 유튜버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거기는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김철민 의원이십니다. 그분도 유명하죠. 네. 대표적으로 이낙연 계열. 이낙연 대표, 전 대표죠? 예. 미국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공항으로 마주 나가신 분입니다. 네. 거기 또 시장도 하시고. 시장도 이제 하셨고, 네. 이성 국회의원이시고, 또, 갑자기 이제 국회 교육위원장도 하셨어요. 네. 전년도 하반기에. 요즘에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할 텐데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죠.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죠. 올라가죠. 올라가고 느낍니까, 있는데. 그거를? 예, 그걸 좀 느낍니다. 모르고 또 전화도 남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만나고 보면 이제 제가 권당입니다 하고 슬쩍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권리당원이다. 네, 권리당원이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열심히 사사시 후비고 다니니까 예. 네. 열심히 하라고 기분 내라고 예. 얼굴 표정도 좋고 제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생겼습니다. 맞아요. 호감형이에요. 우리 대표님 덕분인데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등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유길종 후보 자리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부평구 을에서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유길종입니다. 예, 홍영표 의원하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역은 또 치열하게 3파전이 있죠? 이동주 의원도 있고. 치열하게 3파전보다는 치열하게 2.5파전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제 이동주 의원이 좀 뒤늦게 합류를 했고 한동안 이제 병역 기피 문제로 좀 자격 심사에 좀 논란이 됐고 이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약간 지역 기반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홍 의원과 저가 대우자동차 출신들이 대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대우자동차 노조 위원장들. 위원장은 저는 위원장이고 예. 홍영표 의원은 위원장은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어요. 잘못 알려졌군요. 노조에 아마 협상 대표로 이렇게 아마 집회하면서 그렇게 나서서 했는데 예. 노조 간부를 한 적도 없고 네. 이 위원장이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면 반홍은표 정서를 가진 분들이 예. 유길종 후보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연하게 그런 걸 느끼고 있죠. 특히 이제 대우자동차 직원들의 같은 경우 이제 저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감지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선출된 노동조합 집행부가 그동안 이제 홍영표 의원이 자기는 대우자동차 용접공 출신이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됐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네. 성명을 내기를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용접공 팔이 그만해라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노조에서? 노조에서요. 공식적으로 노조위원장이. 예. 그래서 이제 대우자동차의 민심은 확연히 위반된 상태고요. 지역민들도 홍영표 의원이 너무 오랫동안 했고 하기 때문에
제발 좀 바꿔주라 이런 얘기를 저를 만나면 손을 꼭 잡고 당부를 하십니다. 네. 지금 하단에 구독자 50만까지 640명 있는데 광진과 그다음에 부평과 안산에서 얼마나 그 아시는 분들이 구독을 누르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예. 바라고요. 자,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최근에 본 이슈가 있다면 뭡니까? 요즘 뭐 뜨거운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인사 예. 이게 뜨거운 이슈죠. 90도 인사? 90도 인사. 그 서천이었죠? 예, 서천. 예. 서천시장의 그 화재 현장에서 네. 15분 동안 한동훈이 떨면서 윤석열 대통령 맞이하고 90도로 인사하는 장소고 와 저게 과연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인사하는 자리인가? 예. 그야말로 동네 건달과 똘마니가 인사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 정말 한심하죠.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저 깡패 영화들 보면 그 장면 많이 보잖아요, 익숙하게. 그죠? 예. 네,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이슈가 눈에 꽂혔고 개인적으로 어떤 이슈가 관심을 좀. 저는 신년 되면서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 암살 미수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네, 사건 나자마자 제가 1월 3일 날 그 병원 응급실에 제가 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유튜버들하고 인터뷰를 쭉 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초기 사건이 일어나기 명백한 팩트들이 명백한데 네. 팩트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발표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뭉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태원 사건이 제가 오버랩이 됐어요. 이태원 사건도 초기에 사실 다 감추고 나서 사건을 이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바이든 뭐 날리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팩트를 계속 감추는 것은 사건을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유튜버들한테 유심히 제가 이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방송이 기억나는데요. 네. 지금 상황 처리가 좀 그렇게 가고 있었죠. 네. 완전히 그렇게 바꿨죠. 자, 선수 후보는 어떤 저도 뭐 이슈? 저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이 이제 관심거리였는데 그것보다 좀 더 큰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죠. 네, 조선을 하나다라고 하는 민족 개념을 폐기해 버렸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민족 개념을 폐기한 후에 두 개 국가로 그냥 그 국가로 우리를 이제 상정을 하고 그러면 적대 이제 상존하는 적대 국가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 문제랑 그 관련이 있고 그 무력 사용에 대한 어떤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폐기함으로 해가지고 무력 사용을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엿보인다. 참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네. 문제인데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문제고 그게 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 보자마자 그런 말이 있어요. 교연 영색 선인이라고. 이렇게 뭐 비꼬고 뭐 이렇게 비틀고 그런 거는 정치인이나 그다음에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게 네. 자기 잣대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내 위에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의식, 어떤 자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엿보이는 사람이라서 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 뻔하다 그 얘기가. 예, 이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장관할 때부터 저는 한없이 가벼운 깃털 뭐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굉장히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고 뭐 강남에서 버릇없이 공부 좀 잘한다고 버릇없이 키워준 철못든 철부지 아이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이 좋다. 예, 예. 뷰가 좋네. 정확하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요? 네. 한동훈은 뭐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집에 가야 돼? 이번 총선까지 아마 한동훈 임기가 갈지 안 갈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을 해서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총선에서 이겨라 뭐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윤석열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뭐 그렇게 쩔쩔매는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을 극복하겠어요. 네. 한동훈의 그 정치 생명은 이미 그 장면 하나로 이미 끝났다. 저는 이렇게 90도로 평가합니다. 끝났다. 예, 끝났다. 집에 가라. 예. 자, 세 분들이 지역구 활동 지금 이제 경선을 통과해야 하니까 지역구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활동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해 오라고 그랬는데 자, 서한석 후보부터 두 컷 어떤 사진 준비해 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영하 15도
영하 11도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 인사하는 사진입니다. 부곡동 사거리라고 야, 하는 데서. 춥죠. 예. 네, 뭐 저기서 딱 근데 뒤에 태양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 기운을 제가 한껏 받아가지고 예. 이제 올라가겠다. 이제 지역도 바꾸고 뭐 정치도 바꾸고 예. 또 정권 교체도 하는데 저 태양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이 아직 저 통폐합 문제가 아직 마무리 안 됐죠. 네, 그게 선거 마무리 안 때. 돼서 뭐 2월 중에 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그게 확실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현황으로 유지가 되는 건지. 네. 저는 현황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이 사진은 아이고 뭡니까? 이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저기 어느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 예. 그 반찬 나눔을 이제 독거노인들하고 이제 지역에 소외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행사인데 매달 한 번씩 저렇게 하세요. 네. A팀, B팀 나눠가지고 하시는데 이날은 또 엊그제인데 A팀, B팀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가서 인사드리고 또 저분들이 저를 보고 안산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잘생겼다라고 소문났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사진 한번 찍고 주로 얼굴로 고맙습니다. 밀고 다니는군요. 얼굴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저기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으신 활동들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네. 네 지역사회에서 너무 희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또 최고입니다. 우리 그 서한석 후보는 안산시장 비서실장도 했었고 뭐 특보도 하시고 막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봉사활동, 환경운동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중앙무대에서 많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자, 6.1정 후보님은 어떤 사진 가져오셨습니까? 오, 강렬한데 저거? 예. 제 뭐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정치활력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 사진이 많이 있었고 그걸 올릴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제 의지를 정확하게 딱 밝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부평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부평의 봄을 열겠다는 의지이고요. 한겨울 바깥으로 결연하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1980년 5월에 서울의 봄에 서울역에서 청와대로 진군할 때 제가 앞서서 나갔던 서울역의 주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도부가 다 도망갔는데 제가 시위대를 이끌고 청와대 앞으로 졸격했던 제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 당시가 1980년도였는데 그때 학생운동, 노동운동 세력 중에서 특히 이제 학생운동이 전면에 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신대에서 가장 열심히 싸웠던 분이 바로 6.1정 예, 그렇습니다. 후보님이시라는 함께 거죠. 나갔던 그 제 친구 같이 였던 유동훈 연주인은 그 서울역에서 그렇게 되고 나서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 도청이 진압때 마지막에 유서를 써놓고 들어가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1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친구가요? 예, 친구예요. 같이 서울역에서 같이 나갔던 제가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그 가고 유서 내용이 그랬어요. 나는 병든 역사를 위해서 먼저 갑니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도청에 장렬하게 죽으러 들어갔어요. 그 무덤에 가서 제가 맹세를 했죠. 네가 병든 역사를 위해서 못다하고 간 과제를 내가 평생 하마라고 생각하고 저는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33년간 노동운동을 했고요. 노동운동의 그 취지를 가지고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정치에 진출해서 그 역사를 확장하겠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년 5월에 봄 다 못 핀 것 2024년 부평의 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열겠다는 각오를 저 사진에다 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사진 뭡니까? 이건 뭡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6.1정이 부평을 구한다라고 들고 있고 쓰고 있고 제가 옷을 입고 비자를 쓰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기득권 정치, 이 기득권 정치를 청소하고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진입한 이후로 핵심 슬로건이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를 계속 좀 놓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부평 을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정치 개혁이고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고 또 이 민주당을 올바로 바로 세우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화두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평을 구한다. 좋습니다. 청소하겠다. 이런 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상진 후보 사진 준비한 거 보여주시죠. 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1월 7일 날 칠판 기념회를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네네. 저때 사람 엄청 많이 왔다면서요? 예, 전날 저녁에 예. 막 눈이 오고 엄청나게 추웠어 날씨가. 네. 그래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인가. 네, 전날 제가 내탕을 띄웠습니다. 후보들 저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때 이제 서승만 박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생각 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꽉 채워주시고 또 끝날 때까지 거의 자리 이석 없이 지켜주시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진은 뭡니까?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주로 이제 저렇게 목에다가 이제 줄을 걸고 네. 이제 피켓 캠페인 들고. 피켓 들고 이제 캠페인을 하고 그러는데 네. 전날에 이제 자양시장 입구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는 날인데 네. 갑자기 많은 눈이 막 폭설이 내렸어요. 어. 가지고 우산을 쓰고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나와서 이제 눈을 막 씌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 옆에 있다가 이제 같이 눈을 치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캠페인보다 이제 지역 주민들의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눈 치우다가 전날은 캠페인 못했습니다. 자, 세 분 이제 말씀하실 때 네. 저 핸드폰 번호 띄워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다음에 또 후원의 계좌도 틈틈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쭤볼게요. 우리 서한석 후보. 네. 지역에서 지금 캠페인의 주안점 뭘로 두고 있고 지역 민심이 뭐고 또 슬로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뭐 슬로건은 이제 제가 좀 이재명의 기본사회 안산에는 서한석 이렇게 슬로건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괜찮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기본사회 안산에는 서한석.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저 시민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사실 경제 문제인데 제가 그 시민분들을 만날 때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렵냐, 경기가 왜 이렇게 다운됐냐 이 문제를 설명하느라고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윤 정권의 그 재작년도 지금 저 무역 적자가 약 600억 불에 달하거든요. 네. 그 무역 적자,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그렇게 생기면은 그게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다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접목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장 경기가 안 좋은 것이 가장 관심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산도 지금 경제 안 좋죠. 안산뿐만이겠습니까? 뭐 전국이 그 이제 이런 상태고 실제로 식당, 미용실 뭐 그다음에 특히 부동산 다 가보면은 안산에 이제 뭐 부동산도 꽤 많고 미용실도 꽤 많은데 이게 텅 빈 사무실을 들어가려다 보면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삐걱하고 딱 들어가면은 손님이 오시는 거하고 딱 쳐다보세요. 그렇죠. 제가 그 섬뜩해요. 제 막 이 밖에 추운 게 아니라 안에 경제 상태가 추운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심이 있으신 거고 뭐 정치 이슈는 사실은 크게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 많죠.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거는. 네. 네. 그렇습니다. 지역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 유길정 후보. 지역의 예. 슬로건 뭘로 쓰고 있고 또 지역의 캠페인이 주안점 뭘로 두고 있는지. 예, 저희의 핵심 슬로건은 부평혁신입니다. 부평혁신, 사람을 바꾸면 부평도 바뀌고 정치도 바뀝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 이제 활동들은 어쨌든 여기 부평 지역이 서울 교통인구와 출퇴근 인구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전 지역에 전철역이 6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모여들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제 전철역에 홍보 활동하는 걸 기본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정과 부평복지관 이런 쪽을 다니면서 지역 행사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커버하는 활동을 좀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평 지역은 굉장히 좀 그 핵심적인 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중심적인 그 화두가 걸쳐 있어요. 이 소위 우리 지금 당권을 둘러싼 이런 과정에서 홍영표 의원이 이낙연 대선 캠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역할들을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친소 관계에 가장 어떤 이 극대적인 어떤 적대 썼던 어떤 그런 지역이라서 경쟁 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뭐 노동운동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 활동하게 된 가장 기본 정신이 장준하 선생이라든가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하고의 활동 때문에 제가 이제 활동하게 됐는데 민족 정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조부의 문제, 친일 논란 문제들의 정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대결의 구도가 또 있고요. 친일 문제가 있었죠. 과거에. 그런 문제가 핵심적이었는데 사실은 선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슈를 비켜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홍영표 의원이 다시 당선이 되게 되면 5번째 당선이 되게 되는데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친일 정권 때문에 지금 친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장을 다시 또 그런 혈통을 가진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국회의장의 제2 권력을 가져간다. 이건 뭐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활동의 중점 슬로건. 네, 저는 제 슬로건은 당심과 민심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심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라 뭐 이런 게 당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 소위 말하는 수박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저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민심은 당연히 예, 민생을 살리고 그다음에 국정을 개혁하라 뭐 이런 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도 비개혁적인 반개혁적인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있죠. 저는 이런 민심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정치 이슈로는요.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도가 높고 호남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으면은 저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낙연 대표 막 욕을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에서 뭐 총리, 뭐 당 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분이 어떻게 탈당하고 저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던 얘기를 한 번 하고 가시면 되는데 한 20분 정도 서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렇죠. 캠페인을 못 할 정도로 그냥 원래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고민정 후보보다 본인이 나은 점 뭡니까? 고민정 의원보다 나은 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 지난 4년 전에 고민정 후보한테 저는 해줄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다가 고민정 의원이 낙하산으로 왔지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사무실마저 뭐 다 주고 뭐 선대위원장도 해주고 조직 다 넘겨주고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배은만득한 이런 정치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잘했으면 제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당을 위해서 과연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들도 낮에는 좋은 얘기 했다가 밤에는 다른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듯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의 개혁의 부분에서도 항상 대의원들의 뭐 1인 1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반대 표명을 했던 거고요. 네. 정당 개혁이나 어떤 정치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비개혁적인 활동을 했단 말이죠. 네. 제가 출마했었던 이유들은 고민정 의원의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를 했죠. 고민정 의원이 정치 활동을 잘했다면은 제가 출마하지 못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홍영표 의원보다 본인이 나은 점 뭡니까? 저는 홍영표 의원보다 의리가 높다. 저는 의리남이다. 홍영표 의원은 여러 가지 지역과 당원, 당대표, 그다음 GM 배신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렸거든요. 저는 의리를 지키고 평생 홍영표 의원보다 GM 노동자들 그리고 당에 그리고 여러 정치개혁에 계속 깊은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홍영표보다 제가 조금 더 잘생겼고요. 야 오늘 잘생겼다는 사람 2명이나 나왔네. 예. 자 서한석 후보님은 또 김철민 의원보다 본인이 나은 점. 먼저 뭐 나은 점보다 못한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자금력, 그다음에 어떤 조직력, 그다음에 김철민 의원님이 또 약간 보스 스타일이에요. 카리스마 이런 게 있어요. 예. 의리도 좀 있으시고. 예. 근데 저는 김철민 의원보다 나은 점은 저는 철저한 민주주의자입니다. 수평을 좋아하고요. 사람과 소통을 좋아하고 이게 뭐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안 해요. 같이 함께 일을 만들어가고 정책을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지역위원장 중심의 민주당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확 바꿔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우수하다고 봅니다. 야, 겸손하면서도 본인 자랑을 깨알같이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겸손하면서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서한석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 지역에 지지자들. 그런 지지자들은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서한석 후보님은? 제가 일단은 이제 생긴 거는 그만 얘기할게요. 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외우 내강형이에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듣고 좀 실천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좀 듣고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들은 그런 거를 좀 머리에 이제 넣어두고 좀 실천하려고 그러고 제가 뭐 기억력이나 IQ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사람을 보고서 딱 기억해내려고 그러고 저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유심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이제 안산에 35년 살았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많이 아는데 제가 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별로 자랑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누가 뭐라고 그래든 당신 말이 옳소.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감 능력, 교감 능력, 뭐 그런 부분이 소통 좀 있는 능력이 것 같아요. 네. 우리 서한석 후보님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한다. 대표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네. 유길정 후보님은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GM 노동자들 같은 경우 15,000명 정도의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GM 노동자들이 제가 33년간 살아왔던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주의자이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람들의 바람을 받아서 그걸 실현해서 구해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돌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80년대 민주노동 운동 시대를 제가 직접 투표지를 만들어서 관찰해가지고 파업을 통해서 관찰해서 민노 시대를 연 사람이고요. 민주노동 시대. 민주노조 운동의 시대를 제가 촉발해서 열어낸 사람입니다. 아, 민주노조 예, 운동. 직선제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좀 해고도 되고 거기서 투옥도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사무직이 또 사무직의 권리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해서 노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걸 십자가를 앞에 졌죠. 그래서 10년간 제가 싸우면서 노조를 만들고 지켜내고 해가지고 현장 노조와 대등하게 통합을 시켜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를 통합시켰다는 거죠. 사무직은 이제 옛날에 구사대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죠. 사무직은 굉장히 저를 잡아서 막 밖으로 납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무직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들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노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받아 안아서 십자가를 쳤죠. 회사가 엄청난 탄압을 했고 저 또 해고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걸 지켜내면서 10년간 제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버텨냈더니 이제 노조도 사무직 인정을 하고 현장도 그 투쟁력을 인정해서 노조가 도등하게 이제 통합이 돼서 지금 통합 노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 노조. 예, 통합 노조의 지도위원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33년간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책 변화도 일궈낼 것이다.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어떤 탄압이 오더라도 돌파해내는 걸 6.1종을 알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신뢰를 지금 지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길정 의원님 오늘 힘이 있네 목소리에. 네. 그리고 이 스피드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수를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오늘 서한석 후보님도 굉장히 잘하시고. 자, 김상현 후보님. 네. 본인 좋아하는 분들 왜 좋아하세요? 다른 분들이 저를 왜 좋아하냐고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민정이 아닌 네. 김상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 이제 출판 기념회 때도 많은 지역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저는 뭐 중앙의 정치인들이 막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지역 분들 중심으로 했는데 많이 오셨잖아요. 그 왜 왔겠습니까? 예, 저의 그런 어떤 그동안에 이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저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존 정치일과는 좀 다르다. 그런 변하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이 간다. 그런 신뢰감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한 8년을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지역 발전시키겠다고 뭐 그런 후보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지역에 살면서 누구하고 뭐 어떤 고소고발 사건 하나 없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역민들이 야, 김상진 정도면은 이제는 좀 믿을만하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가서 일할만하다. 어떤 이제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뭐 기반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화번호 세 분 다 계속 밑에 깔아주시고요. 그래서 연고자 아니면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그 지역에 또 세 분이 마음에 들면 그 지역에 내가 누구 알고 있다 하면 문자로 또 연락도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 뭐 중앙정치 측면도 있고 지역 측면도 있을 텐데 서한석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 든다면은 제가 이제 저 대학원 성대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갈등 조정 사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이었었어요. 물론 행정대학원이긴 하지만 지금 그 정치 혐오, 정치 증오 이런 문제들이 뭐 이재명 대표 그 문제도 있지만 이게 그거를 좀 해소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그 갈등을 고조되는 그런 증오의 문제들 어떤 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좀 해소하고 조금 그 상호 이제 인정 뭐 상호 상생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법 같은 거를 한번 연구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저의 그 입법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이제 뭐 지역으로 가면은 지역에 지금 우리 이동, 일동, 부곡동과 월피동, 성포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중간에 뭐가 지나가냐면 수인산업도로가 이제 통과도로예요. 네. 그래서 제가 큰 아마 정책을 하나 지금 어디서 사실은 누가 제안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검토에 들어갔는데 네. 그거를 그 통과도로를
지하도로를 만들고 위에는 공원이나 그다음에 도시 예. 재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단절된 그렇죠. 양 지역이 단절된 거를 통합하고 서로 복원되죠. 유기적으로 복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가치도 더 올라가고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굉장히 그 거리가 한 3km? 3km는 채 안 되겠지만 그런 굉장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좀 아마도 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재원의 문제. 이거는 지금 가려진 거고 여기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왜 저 경부서 철도 지하화 문제가 이제 그렇죠. 특별법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통과도로에 대한 지하화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상도골 지역에도 아주 적합한 도시를 통합하고 동과 동 사이에 어떤 단절된 그런 왕래가 단절돼 있고 도로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원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 대중교통 문제, 뭐 자전거 도로 문제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전반에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가면 또 지역에 네. 특화된 정책을 또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정 후보는 국회 입성하면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예, 국회 입성하면 일단 중앙 정치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가 총선 이후에 바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심판에 나서야 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장서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계속 천착해 왔고요. 무엇보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살아온 서사나 이런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제가 살아온 기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어쨌든 새로운 대동세상,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전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지금 지역 부평을의 지역 핵심 화두는 GM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문제로 둘로 나뉘는데요. 네. GM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반도체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 자동차 부평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어야지만 경제 활력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GM 글로벌 자본을 유치시킬 수 있는 이런 활로가 열리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 안을 가지고 제가 GM을 새롭게 살려내는 새롭게 확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주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걸려 있어요. 북해동, 청천동 쪽으로 해서 금호타운에 뭐 2,539세대, 그다음에 북해 3단지 2,000세대, 쌍용 2,500세대 뭐 등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재개발 관련이 걸려 있는데 네.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요새 리모델링은 공사비가 상승해 가지고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재개발이 그동안 고도 제한에 걸려 있었어요. 대우자동차가 이제 군납을 한다는 이유로 부평 지역이 고도 제한에 군사적으로 걸려 있었는데 사실은 제조차가 지금 군납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한국GM이.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서 네. 아무튼 이 부평 지역에 어떤 골든 어떤 재건축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신속한 통합계획, 신통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속 통합계획 박원순 때 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개발로 고도 제한을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활로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뜨거운 이슈는 삼산동 북해동 지역에 GTX-B가 통과하면서 특과 변전 시설을 거기다 공원에 놓으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높은데요. 이 문제는 주민들과 함께 숙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본인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뭡니까? 네. 예, 지금 현안의 어떤 검찰 개혁이든지 뭐 언론 개혁 이런 문제들은 민주당 의원이라면은 누구나 총의를 모아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난 30여 년 동안 청와대 뭐 국회 등 뭐 여러 가지 이 국정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정치학을 공부했고 정치학을 겸임교수로서 강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누구보다 겸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제가 되면은 바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아까 말했던 정치 신인과 국회의원 현역 간의 불균형 문제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공천들 빨리 손봐야 돼.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개정안을 제가 낼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네. 그냥 뭐 거칠의 특권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관직을 겸직한다든지 네. 장관을 겸직 못하게 해야죠. 대통령제 하에서는요.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도 지금 국회의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치개혁 특위를 각계각층이 모여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가 되면 국회는 통과만 시킬 수 있게끔 정치개혁위원회를 저는 독립시켜야 한다 보고요. 네. 그리고 뭐 현역 의원들이 지금 원외 당직을 너무나 맡고 있어요.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치중하기보다는 원외 당직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외 당직은 원외에서 맡고 현역 의원들은 원내 당직을 맡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저는 개정하고 싶어요. 아유 좋은데요. 예, 지금 바로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은 바로 저는 추진할 겁니다. 제가. 확실히 이제 그 여의도 정치 흔히 얘기하는 국회, 청와대, 당에서 두루두루 이제 그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예. 그런 이렇게 구조 문제는 김상진 후보 확실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가 네. 많이 경험을 했고 피부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도 당했어?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당해봐야 알아. 지역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의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국비 예산보다는 그냥 국회의원이 뭐 하겠다 이게 사기지. 사실은 뭐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경기도가 또 달라. 예, 인천하고.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하는 일, 구의원이 하는 일, 그 일들을 국회의원이 다시 좀 도와서 같이 해주고 그렇지. 뭐 이런 일들이죠. 사실 지역 개발이라는 거죠. 근데 큰 틀의 네. 어떤 지역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좀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건대역, 그다음에 구의역, 강변역의 이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특히 건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메카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지역이 젊은이들이 금방 떠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이. 그러면은 문화 활동의 중심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뭐 지금 한강변 쪽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현안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선거 치르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민지 떨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공공택지 개발을 좀 많이 할 것인가. 이런 이제 현안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죠. 내가 뭘 하겠다. 내가 개발하겠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원들이. 자,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신인들이 지금 신인으로서 막 뛰다 보면 어려운 점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지역구 도전하면. 저는 지난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요. 거의 캠페인을 못 했어요. 못 할 정도가 어쩌냐면요. 이 주요 사거리가 이제 저희 지역에 한 서너 개 있는데 주요 네. 사거리마다 개인의 플랜카드를 4개씩 걸어요. 자기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름 넣고 지역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이 거기다가 공약성 구호를 걸어놓고 네. 이 사거리에 4개를 걸어놔요. 자기 얼굴을 갖다가. 야. 그러니 어떻게 신인들이 거기 하겠어요. 시인들은 또 현수막 걸지도 못하는데. 시인들은 저녁에 걸면 다음날 아침에 뛰어요. 그렇죠. 네? 저는 또 그나마 두 사람이 지역위원장이에요. 저만 정치 신인이에요. 저만 못 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캠페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서 이제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요즘 1월 달에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네. 1월 달에는 이제 각 구청에서 구정 보고회를 각 동마다 해요. 그렇죠. 구정 보고회를 이제 네. 그 지역의 유력자들 이제 다 모아놓고 하잖아요. 구청장이 하죠. 구청장이 하는데 이 자리에 지역위원장은 자리 다 만들어 놓고 인사말까 시켜요. 네. 정치 신인은 자리도 없어요. 예.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어색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이 그래서 저는 인사하고 가서 당당하게 가서 앞에 가서 그냥 육성으로 인사하고 나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신인으로서. 예, 제가 정치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지역 내에 다선 의원이 되면 지역 정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강관 지배권 행사하면서 신인들이 도전 못하게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공천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시구위원들을 압박하죠. 여러 가지 의무로 양으로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나서지를 못해요. 나서면 이제 아웃된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대놓고 지금 홍영표 의원 지역 같은 데서는 줄 세우기 한다는 거죠. 예, 줄 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러 소문을 내는 건지 뭔데 홍영표는 뒤끝이 장렬이야. 너 잘못 걸면 죽어. 이런 얘기를 공고에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서고 싶고 돕고 싶어도 약간 이제 숨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네. 양상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운영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경선만 통과하면
완전 도와줄게. 아니 그거 누구나 콩쿨 눌러 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건 누가 얘기 못해.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네. 기성의 정치권의 이 정치 카르텔의 어떤 지배력이라는 것들을 이런 거를 확신해야 사실은 됩니다. 이게 우리- 기득권 정치죠.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아셔야 돼. 예, 예. 그러니까 현역들에 비해서 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 이제 불리함에 놓여 있는지 지금 말한 대로 홍보 활동의 제약, 뭐 예를 들면 다운 DB가 없는 그렇죠. 거 지금 말한 대로 줄 세우기 하니까 거기서 대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돕고 싶어도 눈치를 보고 예. 현역 의원 눈치를 보고 못 돕는 이런 게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게 자, 현실적이죠. 서한석 예. 후보는. 예.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말들은 이제 너무 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요. 인지도 문제죠. 인지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사실 더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는 정치 혐오가 하도 극대화되다 보니까 도매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너라고 별 수 있냐. 아, 그것도 그래요. 네. 맞아. 그런 저는 이제 다가가서 제 뭐 충분하게 설명드릴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 네.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근데 이제 미리 그냥 예단을 하시는 거죠. 왜? 기존 정치인들이 앞에 선배 정치인들이 다 배려놨어요. 정치를. 그러니까 저도 정치 시인도 그냥 바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에서 사실 마음 아픕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지역 시민들하고 우리 유권자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뭐 한 달에 2번씩 하든지 계속 그 상호 그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네. 접촉을 해야 그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뭐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저기 저기 마음에 아프죠. 그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네.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근데 있습니까? 뭐 저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고 그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체력에 또 한계가 와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이제 뭐 잠깐 점심 먹고 쉬기도 하는데 예. 저하고 제가 명함을 줄 때도 저랑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반드시 명함을 드립니다. 손을 뭐 춥더라도 하고 그래서 꼭 손을 이제 받으시면은 추운데 이렇게 해서 명함 받으셔서 손실인데 감사드립니다. 꼭 그런 인사를 해요. 네.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죠. 먼저 다가가고 필승 전략이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뭐 특별한 거를 한다 그러면 다 안 믿으세요. 네. 정치인들이 다 그냥 하는 그러니까 말이야. 인간적이면 네, 뭐 사람 그런 됨됨이로 부분입니다. 승부를 본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임계치가 딱 온다. 그게 이제 얘기 안 해도 저 사람들이 알아준다. 우리 유권자들이 알아주는 그 곡점이 올 것이다. 변곡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제가 저 정치권에 여러 인사들 보지만 서한석 후보는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도를 거둔. 약간 저는 뭐 지난번 저희 방송 나와서 한번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1 후보는 경선 필승 전략이 뭡니까? 아니, 방금 서한 후보는 맑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저 슬로건이 인간을 맑게 세상을 밝게라는 슬로건을 써왔어요. 저도 맑은 사람입니다. 하나입니다. 예, 경선 필승 전략은 주민들에게 제가 가진 진정성을 알리는 것에서 저는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거든요.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살아왔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 진정성을 바쳐왔고 어떤 고난과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평 40년 그다음에 한국GM 33년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변하지 않고 제가 살아왔던 그 길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알리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그 과정이 지금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많이 다가가서 제가 상당 부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는 대로 아무튼 꼭 반드시 아무튼 홍영표 의원을 꺾어달라는 당부를 하는 분들이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하셔요. 그동안 부평에는 홍영표 의원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결선 투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플랜카드 걸었을 때 너무나도 감격했대요. 여기 부평에도 새로 나올 다른 대안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하면서 감동의 전화를 저한테 보내주셔요. 반드시 꼭 이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아무튼 좋은 결과의 느낌들을 지금 실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경선 전략, 필승 전략 뭡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뛰면 뛸수록 제가 자신감을 많이 얻습니다. 지역민들 만나게 되면은요. 지역에서 이미 구민정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실력적인 면이나 국회의원의 자질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계파의 그런 활동에 대변인 역할을 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고민정 후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이제 김상진을 아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뜁니다마는 정치인으로서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알리는데. 근데 알리면 알릴수록 저는 제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제 경선까지 남았는데 네. 제가 열심히 뛰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면접을 볼 텐데 공관위원들 앞에서 네.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저는 지난 이제 두 번의 총선에서 선당 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추미애 당시에 의원하고 경선을 했는데요. 제가 6대 4로 졌어요. 여론조사 비슷한 경선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저는 이제 경선 승복을 하고 선대위원장을 하고 추미애 대표님을 도왔습니다. 당시에. 네. 그리고 4년 후에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고민정 후보로 이제 전략 공천을 내렸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권유를 했지만은 저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한 승복을 하고 고민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도왔습니다. 선당 후사를 두 번이나 했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탈당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민주당에서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청와대나 뭐 국회, 국정원, 뭐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뭐 대학에서 기업에서 많은 국정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런 국정 경험 살려서 충분히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준비했다. 그리고 네. 광진구에서만 이미 38년을 넘게 살고 있는 진정한 광진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생각입니다. 되게 아마 자기소개 발언 1분 정도 되니까 임팩트 1분 더 맞나요? 되게 1분 정도 주어져요. 그리고 막 추가 질문 나오니까 맞습니다. 임팩트 있게 예. 다시 할 겁니다.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면접에서? 저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평에서 40년을 지냈고 대우정치 33년을 지내면서 모든 어떤 그 과제들에 대한 지역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아온 길의 과정에서 시대와 역사의식에 입각해서 이런 정치개혁이나 이 시대에 맞는 과제를 해결할 정치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오랜 과정의 단련과 준비를 통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적합한 준비를 하고 등장한 후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서한수 후보님은? 저는요, 기득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혁파하겠습니다. 우리 정권을 빼앗기고 또 우리 국격이 실추된 이 상황을 만드는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기득권, 특권 이런 그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당 후사도 정신도 중요하지만 선국 후당 무사 정신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어필하고요. 그러면서 저의 삶 그야말로 그러한 그 보편적인 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삶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어필하겠습니다. 네. 네.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왔는데 세 분 응원하는 댓글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씩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떼앙스님이 와 목소리에서 전투력이 느껴집니다. 6.1종 최고 홍영표는 나가라 이런 댓글 주셨고요. 맛있게 감사합니다. 자취생활님 안산상로 너무 발전이 정체됐습니다. 서한수 후보님 꼭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해결해 가요. 네. 네. 그리고 안명희님 행정에 밝은 김상진 후보를 뽑읍시다. 여러 곳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을 뽑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라는 응원 댓글 주셨고요. 자 끝으로 마지막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말 한마디씩만 남겨뒀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광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에서 30여 년 동안 국회의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만 한 38년 정도를 살았던 진정한 광진 구민입니다. 이제 광진구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정치 문제가 많은데요. 말로만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그 입으로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가슴에서 말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울림이 있게 됩니다. 저는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진 후보 후원 계좌 한번 띄워주세요. 웹차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강조해 줘야지. 신한은행 110-562-152061 김상진 후보에게 후원을 하실 분들은 후원해 제가 이거 주시기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예. 이 자리를 위해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후원에 인재 결성이 돼 있군요. 인재 결성이 있습니다. 네.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1편 민심 1편 당심. 좋습니다. 예. 한 10년 전 사진 같은데.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안 나됐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서한석 후보님, 자 마지막 지역 네. 주민들께 한 말씀. 네. 안산 상동을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경제와 정치가 이렇게 엉망인 상황은 또 민주당이 혁신을 계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민주당은 새롭게 쇄신을 해서 우리 경제도 일으키고 정치도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기본이 잘 다듬어진 그런 정치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서한석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상록 시민 여러분과 그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이 나라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네. 적극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한석 후보님 후원 계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다음 주에 합니다. 네. 네. 유길정 후보님 마무리 발언. 예, 이건 적합도 나왔네. 내려주세요, 그거는. 네. 마지막 말씀하시죠. 예. 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시영 TV의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평을에서 지금 현역 의원 1명과 비례의원 1명, 2명의 의원과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동안 21대 잘해왔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겠죠. 현역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떤 지역 구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진들이 하면 뭐 좀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가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평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바꿔야 된다. 바꿔야지만 부평이 살고 GM도 살고 이 나라 정치도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런 변화의 불꽃을 부평 주민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부평을 아는 많은 분들이 지인들을 찾게 해주셔서 꼭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큰 자리 높은 자리 가지 않았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바닥에서 함께 열심히 살아왔던 그 정신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게 이재명 정신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평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자 하니까 부평 혁신의 길에 부평 주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서 저 6.1정을 국회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런 확실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원에 오늘 만들었습니까 지금? 아직? 오늘 지금 후원회장님이 우리 촛불 집회 늘 나와서 발언하시는 우리 김상근 유명한 김상근 목사님 KBS 이사장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그 후원회 회계로 된 통장은 만들었는데 후원 회장님 통장이 지금 막 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광고를 게시 지금 아직 도착이 안 되나 본데 게시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슈퍼챗 수박실어님이 고민정은 이제 그만 준비된 후보 광진을에는 김상진으로. 이렇게 주신 겁니까? 네, 슈퍼챗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유일한 후보. 유일한 후보. 예. 고 선생 저 슈퍼챗 쏘세요. 안 쏴요. 쏘기로 했는데. 네, 나중에 쏘겠습니다. 저 50만까지 581명 남았는데 오늘 저녁 방송에 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에는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임지웅, 박영훈 나오는데 또 박영훈 오늘 오창수 평론가 감기 몸살을 걸려갖고 오늘 부득이 박영훈 총선 기획단 위원이기도 하고 전략공천위원으로 좀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당내 사정도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또 신유진 변호사가 활력소죠. 굉장히 유쾌한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원회 계좌를 저를 소개 못 시켜주셨는데 대신에 저는 6.1종과 부평혁신이라는 유튜브 TV를 만들었거든요. 6.1종과 부평혁신 좀 검색하셔서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아니 뭐 제가 소개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